네, 오늘장 마감하고 수상한 종목 YG엔터테인먼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필승주는 무엇이 있을지 다음 주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의결권대행 증권맨 리그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반도체 예. 주예요. 월요일을 빼고 본다면은 맞습니다. 그 연속성이 이어진 게 반도체인데 저희가 10월 27일 필승주로 이오테크닉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야기했던 그 가이드라인에 적중을 했습니다. 2개월 안에 15%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이오테크닉스를 여기서 보내주기 좀 아쉽다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보내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저는 뭐 보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 사실 이오테크닉스 말고도 HPSB나 테크윙 이런 종목, 롯데칠성 같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한 달 이내에 다 종목들이 다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반도체 HBM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일정 부분 또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그 가격 부담을 상당히 느낄 가능성이 높아질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HBM 관련해서 뭐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실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7만 원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오테크닉스다 일단 한번 아래쪽에서 사신 물량이라면 일단 한번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도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저는 더 들고 가자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일단 수익을 챙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를 대신할 새로운 필승주는 또 무엇일지 오늘의 필승주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2개월 안에 이 종목도 20%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필승주입니까? 종목은 제약주 중에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사실 뭐 아주 특별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만 일부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고 친다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워낙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컸죠. 시장이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고 아무래도 수급 이슈는 이제 수급으로 오늘까지 보면 마무리되는 상황. 뭐 월요일 날은 급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로 보시면은 뭐 월요일 날 지난 금요일 정도 이제 저거 수준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급 이슈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아무래도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다시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워낙 시장이 미 연준의 태도보다는 좀 빠르게 앞서가기 때문에 너무 좀 과속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어떤 속도 조절에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향후에 나올 어떤 지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스탠스가 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 연준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돌발 악재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뭐 수급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친다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역시 이제 미 연준의 방향성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화, 긴축을 계속적으로 아주 드라이브 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완화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급 측면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다소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이나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수급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갔던 뭐 한미반도체, HPSP,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오늘도 상당히 강세인데 관련해서 아마 좀 가격 부담을 느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횡보하거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럴 경우에 그럼 수급이 좀 어디로 움직일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연관해서 역시 일정 부분 가격이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 일정 부분 좀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가격대면 뭐 본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가격을 좀 봐가면서 천천히 선취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어떤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실적이
아주 똘똘하게 나오면서 주가 부담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 저희가 먼저 스포로 종목을 다 띄워드렸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필승주는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냐? 지금 금리 이야기라던가 해외 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 자금이 온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올 것 예. 같고 그 안에서 실적이라는 걸 살짝 꼽아주셨는데 예. 유나이티드 제약이 어떤 회사길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라는 걸 믿고 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량 신약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 그쪽에서 그 상당히 뭐 아무래도 그쪽에 어떤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향후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계량 신약 그 매출 비중을 한 60% 지금 5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60%까지 확대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적과 연관돼서 실제로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 회사들이 사실 단일 품목으로 연간 100억 매출을 올리는 그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4개 정도 아이템이 계속해서 매년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아이템을 이미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라베디오가 역시 올해 들어서 5번째로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라베디오 같은 경우 아마 올 연간 매출이 한 1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아이템, 그러니까 아주 똘똘하게 실적을 내준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유나이티드 제약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국내이긴 하지만 이제 알러지 그 비염 치료제 3상을 이미 지난 뭐 한두 달 전에 이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공시 내용을 쭉 보시면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한 700억대 가까운 그 어떤 매출 계약을 또 수주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규모 수출 계약,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수출 쪽에서는 이렇게 이를테면 그 강세를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이제 수출 쪽에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일단 초기에 상당히 양호하게 이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이 이미 오픈이 됐거든요. 뭐 그제 나왔는데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비보다 한 7.4%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거의 28%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약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중소형사들 제약사 중에서 그런 맥락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를테면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종목의 움직임이 이럴 때 특정한 재료가 나면 아주 막 급하게 움직이거나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패턴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패턴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식을 좀 사놓고 조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1.5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원명 부대표님이 꼽은 것은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 같다. 더불어서 여기에 어떤 종목으로 옥석을 가려볼까 하면은 실적이 받쳐주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실적을 내주는 기업도 많지 않다라는 거에서 코멘트 드렸거든요. 목표가는요? 일단 지금 뭐 25,000원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은 뭐 원래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아니 뭐 PER 10배도 안 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다라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0% 정도 상향돼 3만 원. 직전 고점이 3만 원을 잠깐 넘겼었거든요.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실적만 나오는 그런 스토리로 본다라고 친다면 저는 사실 이제 2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도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12월, 1월 중순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 1월 초에 1월 중순쯤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부터 관련해 가지고 물론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로 20% 수익률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23,000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봐야 될 것들, 특히나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열리게 된다면은 또 제바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클로징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서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참 여러 이슈로 인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순환배가 빠르게 일어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매도 금지라는 굉장히 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와 또다시 시장 전략 세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